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고스트 EV팀 발표를 맡게 된 박성훈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나마 대회를 개최해 주신 한국자동차공학회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PPT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개요, 챕터 2 상세 부품 개발, 챕터 3 안전구조와 규정 준수사항, 챕터 4 파워트레인 설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1 개발 개요입니다. 고스트 GWNU20은 차량의 내구성, 조종 안정성, 차량 성능 개선 및 극대화를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차체 및 셰시 각 부분들은 설계 및 구조 해석을 통해 차량의 경량화와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가능한 한 운전자 좌석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프레임 구조의 최적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재원은 아래 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재원 내용은 현가 장치를 더블 위시본 형식으로 사용한 점과 스티어링 형식을 렉앤핀 형식으로 사용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프레임 설계입니다. 차체는 보고 계신 모델링 자료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좌측부터 측면도, 정면도, 평면도, 사시도입니다. 주요 개발 부품으로는 서스펜션 컨트롤암, 너클, 휠, 핸들, 체인 장력 조절 장치, 모터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컨트롤암 개발 과정입니다. 컨트롤암을 더블 위시본 형태로 컨셉을 잡고 설계를 시작하여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카티아를 통해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그 이후 컨트롤암의 구조적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해석 소프트웨어인 NCS를 통한 구조 해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하중 내용입니다. 원지 브레이킹, 원지 코너링, 3G 범핑 세 가지 하중 케이스를 두고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노면의 접촉부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원지 브레이킹 시 하중 계산 과정을 나타낸 식입니다. G분의 MAX는 차가 정차할 때 앞으로 쏠리는 힘입니다. M은 차량의 무게 중심이고 EF, ER은 각각 전 후륜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옆에 전개된 식은 각 힘의 평형 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S%로 브레이크 시 하중 분배율을 나타낸 식은 S%가 뜻하는 것은 앞바퀴가 받는 하중의 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자면 브레이크 시 앞바퀴가 75%, 뒷바퀴가 25%의 하중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S에 75를 대입하면 상세 계산 과정을 통해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원지 코너링 시 하중 계산 과정을 나타낸 식입니다. 이쪽은 좌측 바퀴, 이쪽은 우측 바퀴이고 차량 전면 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어지는 식으로는 모멘트의 평형 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3G 범핑입니다. 상하 하중 방향의 평형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서스펜션의 각 부품에 작용하는 하중 크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원지 브레이킹, 원지 코너링, 3G 범핑 시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컨트롤암을 설계한 CAD 형상을 이용해서 앞에서 구한 하중 크기와 함께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인 NCS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료의 상단에는 어퍼암, 하단에는 로어암을 두었고 상단에는 어퍼암, 하단에는 로어암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해석 결과이고 자료의 좌측에는 원지 브레이킹 시, 자료의 우측에는 원지 코너링 시 해석 결과입니다.
각 결과에 대해 도식화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 미세스 응력에 근거하여 암파이프 직경은 31.8mm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조해석 결과를 검토한 후 최적화 형성 5가지 형태를 구상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점식과 2점식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강점을 결합하여 최종 형태를 아래와 같은 형태로 설계하여 모델링 후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모터 케이스 제작 과정입니다. 모터 케이스는 19년도 형태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0년 모터 케이스와 같이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경량화하였습니다. 또한 장력 조절 장치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차량은 모터가 이동하여 체인 장력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으나 모터의 고정이 견고하지 못해 운행 시 진동의 풀림이 발생하고 장력 조절 범위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20년도 차량은 모터를 견고히 고정시켜 차동 기어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력 조절 장치의 레일을 기역자의 형태의 스틸 앵글로 구성하여 부하에 의해 변형을 방지하고 장력 조절 시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체 부품 개선입니다. 10인치 휠 내부를 단순화하여 경량화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와 같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경량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리어 너클은 기존 고정단의 두께가 너무 얇아 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정단의 두께를 증가시켜 안전성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리어 너클의 설계 도면과 실물 형상입니다. 챕터 3 안전구조 및 규정 준수사항입니다. 규정에 근거하여 1mm 이상의 두께의 철판을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4바퀴 전부 제동 클리퍼를 장착하였습니다. 메인 프레임 안쪽에 위치한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 풋페달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유압회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량이 정지할 수 있도록 X자형으로 유압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동등은 규정에 맞게 장착하였습니다. 기타 안전구조는 그림과 같이 이모빌리티 차량 기술 규정에 적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였습니다. 1mm 두께의 바닥면을 설치하였고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한 드라이버의 머리보다 100mm 이상의 리어룰 후프 구조, 앞뒤 범퍼 4곳 차체와 용접한 고정된 범퍼이고 4점 고정식 안전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치 조작부는 드라이버의 긴급 탈출 시 간섭이 없는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를 통한 정해진 거리보다 짧아진다면 소리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였습니다. 파워트레인 설계입니다. 차량의 소비 전류보다 높게 여유를 주어 차량 운행간 문제가 없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컨트롤러 내 회생 제동 기능이 있으나 사용하게 되면 발전 전력량이 매우 적어 오히려 차량 가동 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식은 차량이 기동 시 필요한 토크량에 대한 수식 전개입니다. 기어비와 모터 선정 근거입니다. 경기 구성이 다양하여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DC 모터의 효율이 높아 채택하였고 코너링의 구간이 많아 빠른 가속이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상하여 토크량이 큰 DC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컨트롤러 변수 설정입니다. 차량 테스트 기동 초기에 모터 내부에 브러쉬 홀더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필요 기동 토크보다 모터 출력 토크가 과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변수 재설정 및 기어비 증가로 높은 효율과 가속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축전지는 델코사와 로켓사의 기성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모터는 에코 그린텍의 아그니 모터를 채용하였고 재원상 48V 전압에서 12.9kW의 최대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상으로 PPT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의원님의 질의응답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 상당히 그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방향에서 계산을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정적인 조건과 동적인 구조를 같이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랬을 때 그 구속 조건을 그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여러 케이스로 좀 해석을 한 거죠, 계산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케이스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걸렸어요? 코너링 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걸렸던 걸로, 로어암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한 거잖아요, 지금. 암을 계산한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기에 자작차를 이끌어갈 인원들이고, 이 발표 자료는 같이 준비한 선배 논문에서 같이 같이 준비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직접 연구를 한 게 아니어서, 연구에 참여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팀이 좀 연도가 넘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없었나? 네, 이번에 졸업 예정인 선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강릉 원주대 팀 아주 발표 잘 들었고요. 뭐 이 카티아를 이용해서 3D 학부생들이 하기 어려운 안시스까지 이용해서 해석을 했어요. 구조 해석을. 예, 뭐 직접 했나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뭐 그래도 오늘 참여했다는 얘기죠. 예, 참여한 직접 한 것 같아요.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자면 경량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아까 그 이 장력 조절 장치에서 레일을 장착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레일이 체인인가요? 그 레일이 체인? 그림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예. 장력 조절 시에 그 차동 기어를 받치는 이 마운트가 있고, 그 아래에서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차동 기어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동하는 그 길을 기역자의 앵글 스틸을 적용해가지고 이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레일 같은 경우에 그냥 철판으로 했을 적에 아까 했죠. 왼쪽에 있는 그림 그랬죠. 예. 그 부하를 받으면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레일식으로 바꿨다. 예, 뭐 그건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경량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저희 그 컨트롤 암에 대해서만 구조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예, 다른 부분은 터치가 좀 덜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안 해주세요. 이 팀들은 가장 내세울 만한 이 EV 차에서, 이 모빌리티 차에서 가장 그 차별성이 있다, 그 장점 요인이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컨트롤암을 강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암의 안정성이 가장 큰 저희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참고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 의원님 질의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W25는 어프암, 로우암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예, 그죠? W25이죠. 그래서 컨트롤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우암을 맞죠? 예, 용어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로우암 구조를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세팅 값을 변화하기가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의 단순화로 인해서 경량화에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W25 그 타입이 로우암, 어프암이 전부 다 25원이라는 게 새 가슴처럼 생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예, 특별한 그 설계 포인트는 저는 크게 있다고 보지 않고 설계 해석을 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발표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발표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는 게 그 상식 아닌가요? 예의고. 근데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걸 여기 발표한다는 것은
조금 좀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로우암을 그렇게 잘 설계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박힌 서스펜션, 스프링 상수나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그 보면 일반적으로 시중 가는 오토바이 그 쇼바 같은 경우는 상부에 스프링 상수를 변화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 좀 고려를 해보셨어요? 그런 거는 해석을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하여간 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뭐 치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차를 만들라는 의미니까 네. 예,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수부터 발표를 하면은 발표자가 충분한 숙지를 좀 하고 왔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보러 선배들이 한 거지만 그 기술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 하여간 그래도 짧은 시간에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